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아웃룩 2016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뭐 모스 강의는 한꺼번에 들어야지 제맛이긴 한데 사실 뭐 다른 것들은 다 땄는데 아웃룩만 못하고 이제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 이름은 이제 위에 써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웃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1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모스 자격증은 이제 거의 5가지 정도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금 배우려는 아웃룩은 가장 난이도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고요. 뭐 엑셀도 있고 워드,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아웃룩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아웃룩만 남으셨거나 아니면은 첫 시작을 아웃룩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아웃룩 이론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아웃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룩에서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환경 설정 세팅입니다. 이제 그 세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제 강의에 이렇게 부록 메모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부록 메모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으로 1강 아웃룩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 가지씩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웃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웃룩의 본래 이름은 그냥 똑같이 아웃룩이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일, 그 다음에 연락처, 일정 등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메일 관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락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순서대로 배운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파트로 녹아져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메일은 똑같이 메일이고요. 연락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전화번호부, 같은 말로 전화번호부죠. 그럼 전화번호부를 배운다는 얘기가 되니까 컴퓨터에 뭐 휴대폰 전화번호부도 등록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다른 사용자의 연락처도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휴대폰으로 가져오기, 내보내기 등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작업 관리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컴퓨터에 있는 작업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아웃룩에 있는 일정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강의 때마다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험 난이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난이도는 합니다. 네. 아웃룩은 사실은 배울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도 좀 적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가장 낮고요. 사실은 뭐 키보드를 쓴다기보다는 마우스로 그 메뉴만 눌러서 기능이 잘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원 난이도는 하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점이 되는 사항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주의사항이라고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의사항 정도로 말을 하자면 기능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일, 연락처, 일정, 뭐가 뭔지가 잘 판단을 못 하시면 어떤 기능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메뉴 클릭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그래도 주의사항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 점수인데요. 모스는 다 똑같습니다. 모스 점수는 총 1000점에 700점이 넘으면 합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모스에 관련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쭉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아웃룩은 이렇게 배우는 게 낫겠구나. 뭐 다른 과목도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모스 홈페이지입니다. 이 모스 홈페이지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일단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모스 소개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시험 개요부터 해서 모스 안내 시험 일정이죠. 지금이 21년도 10월 달이니까, 벌써 이제 접수 기간이 마지막 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12월 26일날 시험보는 마지막 거밖에 안 남아서 때가 좀 괜찮죠. 12월 26일이면. 그래서 일단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천천히 연습하시다가 시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험 화면 구성 예시라고 있어서 눌러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싶을 거예요. 아웃룩은 화면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웃룩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X 누르고요. 자격증 양식 같은 거 보시면 자격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되게 멋있죠, 그쵸? 마이크로 오피스 스페셜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액세스 말고 아웃룩이 들어가도 똑같은 스페셜리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스를 배우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이제 취득을 하시려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스페셜리스트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 스페셜리스트를 따시려고 이 네 가지를 좀 따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네 개 중에는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는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렇게 따시면 되겠고, 아니면 액세스를 빼고 아웃룩을 여기다가 넣으셔도 똑같은 스페셜리스트는 완성이 되니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엑셀을 눌러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격증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엑셀, 아웃룩,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 있습니다. 아웃룩이 조금 떨어지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 아웃룩을 쓰는 부분들도 많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마스터를 따셔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시험 없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필수 취득이고요. 이렇게 필수고요. 액세스는 아웃룩 중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웃룩을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 세 개를 취득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과목별 평가 항목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웃룩을 배울 거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아웃룩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아웃룩의 환경 관리부터 연락처 및 그룹 관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험 시간은 50분에 1000점 중에 700점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시험 시간은 50분인데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오늘 배울 것이 이제 환경관리 쪽이라서요. 뭔가 이제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지 자동화라고 있어서 아웃룩을 약간 좀 설정을 변경해서 이제 좀 자동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인쇄랑 정보 저장하는 방법들도 많고요. 아웃룩에서의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하는 환경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하는 설명만 들으시면은, 어찌됐든 자격증에서는 다 요구를 하죠. 여기 들어가서 이거 해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만약에 모스에 관련된 것들은요, 홈페이지 IBM IT 쪽에 오셔서 모스 빠른 질문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가이드 같은 것들도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학교 점수까지 알아봤고 홈페이지 탐방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저는 이제 아웃룩에 대한 이론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실제 아웃룩을 한번 틀어보고요. 아웃룩에 대한 환경 설정 강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환경 설정에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정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쇄랑 저장, 그리고 이제 자동화도 있겠고 각종 기타 설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마지막 거는 사실은 짧게 걸릴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만 압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강의를 하기 전에 아웃룩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웃룩을 바로 시작을 누르시면은요, 아웃룩 2016 시작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점은 전자메일 계정 추가이게 됩니다. 이 전자메일 계정 추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웃룩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얘를 눌러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자메일 계정은 이제 사용자 이름부터 암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제 이름을 그냥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전자메일 주소는 자신이 쓰시는 한번 이메일을 한번 입력해 보고요. 암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암호를 입력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원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면은요, 허용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설정을 검색하는 중 이러시면서 되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전에 뒤에서 아웃룩 설정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메일을 가지고 연결을 하실 거면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니요를 클릭하실 경우에는 이제 아웃룩을 다른 곳에 연결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메일 계정 추가 안 함이 나오게 될 거고요. 메일 없이 그냥 아웃룩 사용하겠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도 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하고 싶으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마침 누를게요. 자, 이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웃룩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아웃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화면이 생겼습니다. 뭐 굉장히 뭔가 좀 여러분들이 엑셀과 워드랑 파워포인트는 많이 보셨겠지만 살면서 아웃룩은 한 번도 안 보셨을 수 있어서 여기는 뭔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메뉴를 한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아웃룩 투데이라고 아웃룩 써져 있는 밑에 홈이라고 써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홈 옆에는 파일이 있는데요. 보통 파일은 이따가 한번 써드리도록 할 거고요. 홈 쪽에서는 뭐 새 전자메일, 새 항목, 이렇게 약속과 연락처 작업 한꺼번에 저희가 배울 만한 것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보내기와 받기, 모든 폴더 보내기 받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폴더 쪽에서는 새 폴더, 새 검색 폴더, 그 다음에 읽은 상태로 표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고 보기는 폴더 창부터 이제 어떻게 볼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홈 쪽으로 가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배우셔야 될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메모장에서 소개했던 환경 설정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한꺼번에 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쪽 가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 쪽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아웃룩에 관련된 설정 파일들은 전부 다 여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면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쪽에서는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입니다. 미리 보기를 할지, 미니 도구 모음 표시를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설정 쪽은 사실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실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메일이나 연락처 일정을 아웃룩으로 틀지 말지를 고르는 건데 이것도 또한 만지지 않고 밑에 것도 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반 탭에서는 이쪽만 좀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자, 메일 쪽에서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작성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받거나 할 건데 이때 저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정리를 해야 될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작성인데요. 보통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말할 거냐면 요거요. 보내기 전에 항상 맞춤법 검사 실행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거. 이 서명 쪽은요. 사실은 내 서명을 만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서명의 이름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 쪽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편지지를 사용해서 글꼴 스타일, 색 및 배경을 변경합니다가 있는데요. 편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일 메시지는 어떤 글꼴로 할 것인지, 그리고 회신 또는 전달할 때는 어떤 글꼴로 할 것인지, 일반 텍스트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부 다 이쪽에서 진행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룩 창을 건드리지 않도록 할 거고요. 도착할 때요. 도착할 때 메시지가 왔을 때 소리로 알려줄 건지 아니면은 뭐 말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 사항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화 정리는요. 지금 보시면 살짝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받은 편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지를 말해보는 건데 많이는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쓴다고 하면은 이거 일지하는 메시지 이동 안 함, 요것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요쪽은 신경 안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회신 및 전달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겠고요. 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장 쪽입니다. 자, 저장은 솔직히 지금 처음에 보시는 이제 자동 저장이 있으실 건데 이거에 대한 분수를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3분을 뜻하는데요. 3분 동안 보내지 않는 항목을 자동으로 저장한다. 즉슨 제가 입력을 하다가 3분 정도 텀을 두고 자동으로 저장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걸 어디다 저장할 거야? 임시 보관함에 저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에는 메시지 저장 쪽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장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